정부에서는 2월 4일 대도시권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고 실제 지금까지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2000년대 들어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가면 주택 가격은 안정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는데도 왜 주택 가격이 오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도 주택 보급률입니다. 주택 보급률은요, 가구수 대비 총 주택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을 한번 알아보면요, 2016년도 94.4%, 2018년도에 95.9% 정도 수준으로 아주 미미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부산은 2016년도 99.7%에서 2018년도 103.6% 정도 수준으로 약 4% 정도 상승을 했네요. 특히 부산은 주택 보급률, 전국의 주택 보급률과 아주 유사한 정도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입니다. 2016년도 104.4%에서 2018년도 110%로 수준이 꽤 높은 편이죠. 그래서 주택 보급률은요, 농어촌으로 갈수록 주택 보급률이 좀 높고 도심지로 갈수록 주택 보급률이 좀 낮은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아주 낮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택 공급 문제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주택 보급률에서 말하는 주택수는요, 신축인지 구축인지 이 노후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현재 거주하는지 거주하지 않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대형인지 소형인지 주택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인지 비선호 지역인지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다만 주택 총량 대비 가구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택 보급률이 낮은 서울이나 수도권이 투자에서는 유리하겠죠. 하지만 무주택자 세대주 입장에서는 주택 보급률이 아무래도 높으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주택 보급률이 상승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주택 보급률이 110% 정도 되면 더 이상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지만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은 하락했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주택 가격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주택 보급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자가주택 보유율입니다. 일반 가구에서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비율인데요. 먼저 경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경남에서 자가주택 보유 비율은 61.5%입니다. 부산이 58.3%니까 부산보다는 훨씬 높죠.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보유율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기준에서 보면요, 경남은 자가주택 보유율이 64.2%, 상당히 높은 편이죠. 대신 부산은 58.1%로 오히려 2016년 주택 보유 비율보다 더 낮습니다. 결국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을 처분했거나 아니면 세대가 더 분화돼서 분리돼서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무주택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득별 자가주택 보유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별에서는 하위, 중위, 상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위는 1분위부터 4분위까지 취약계층이죠. 그 다음에 중위는 5분위부터 8분위까지입니다. 상위는 9분위부터 10분위까지 이렇게 소득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먼저 하위 그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 기준에서 하위 그룹에서는 자가주택 보유율이 52.6%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기준에서 48.2%로 아주 자가 비율이 더 낮아졌죠. 결국 취약계층에서는 여러 가지 가처분 소득이 낮으니까 또 이자 부담이 많이 되니까 자가주택을 처분을 하고 비율이 이만큼 낮고 결국 무주택자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위그룹입니다. 중위그룹에서는 2006년도 자가주택 비율이 61%, 2019년도 62.9%니까 약 15년간에 걸쳐서 약 한 2% 정도 자가 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위 그룹입니다. 상위 그룹은 76.8%였죠. 근데 19년에는 81.9%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2008년도 자가주택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08년도는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죠.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고 이자 비용은 늘어나고 이런 패턴을 보인단 말이죠. 취약계층에서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가주택을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08년도에 자가주택 비율이 54.2%에서 2010년도에 들어서는 49.4%로 약 한 4, 5% 정도가 하락을 하죠. 처분한 주택을 누가 매수하느냐 하면 중위 그룹과 바로 상위 그룹에서 매수를 합니다.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2012년도 시점이 되니까 다시 하위 그룹에서 자가주택 보유 비율이 52.9%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때 기다렸던 듯이 중위 그룹과 바로 상위 그룹은 주택을 처분하면서 수익을 확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자가주택 보유 비율에서 취약계층이 경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다음은 전국 가구당 주택 소유 비율입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가구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주택이냐 아니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하는 비율이거든요. 2015년도 기준에서 보면 무주택자 비율이 약 한 44%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도 비율을 하더라도 무주택 비율이 낮아졌지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주택자 비중도 2015년도에 비교해서 점차적으로 좀 하락했던 추세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비율을 보면요, 2015년도 14.3%에서 2019년 15.6%로 상당히 높아졌죠. 결국 무주택자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의 비율이 상당 부분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체계하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들죠.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결국 이 많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이 이렇게 무주택자한테 돌아가게 되면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주택 가격도 안정이 될 텐데 이걸 강제로 뺏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취득 당시의 비용, 보유세, 보유 당시의 비용, 처분할 때 처분 비용 이런 세제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한 어떤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부산시 노후주택 비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후주택이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주택을 노후주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주택 비율을 보면 여기 기장군과 강서구가 가장 노후주택 비율이 낮습니다. 10% 수준도 안 되니까요. 결국 기장군과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주택 비율이 상당히 낮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와 반대로 동구 같은 경우, 동구는 초량동과 범일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노후주택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는 이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주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결국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부산광역시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노후주택 비율을 보면 약 한 24% 정도 수준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노후주택 비율입니다. 이 표에서 보다시피 마산 해원구와 마산 하포구에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죠. 약 한 30% 정도가 노후주택 비율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에는 총 재개발 구역이 13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개 구역이 마산 해원구와 하포구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진척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보면 노후주택 비율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한 23%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노후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 노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권령별 현황인데요. 보라색이 10년 이하 신축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이하 주택이 21.7%, 그 다음에 11년에서 20년이 26.1%, 21년에서 30년이 34.4%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30년이 초과된 노후 공동주택도 약 17.9%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들은 전체 정비사업, 즉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신축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KB금융에서는요 매년 부자 보고서라는 걸 발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현금성 자산 10억 이상,
총 자산 한 50억 이상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칭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투자 패턴을 보니까 이렇게 신축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투자는 30년 초과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지역에 투자하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동산 재테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동주택 권령별 현황입니다. 10년 미만 된 주택이 25.43%,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25.13%,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38.06%, 그 다음에 30년 이상 된 주택이 10.79%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0.79%는 거의 다 현재 재건축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10년 후 정도 되면 아마 신축 주택으로 탈바꿈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꿀팁입니다. 자가주택 보유는 말이죠. 주택 보유 세대와 무주택 세대를 구분할 수 있어서 가구수 대비 주택 총량을 의미하는 주택 보험률보다는 훨씬 유효한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라이프 스타일도 변하죠. 그래서 더 크고 더 좋은 주택, 이런 신축 주택을 선호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자들은 신축 주택을 선호하고 구축 주택에 투자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